217페이지 여기 보시면 돼요. 217페이지.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일본 그 의사인데요. 이 곤도 마코토라는 그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 의사인데 암 환자를 수술 안 하고 방치를 해가지고 결과 그 다음에 수술하는 환자와 수술하지 않은 환자,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와 안 받은 환자의 그런 거 이거 비교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암 환자는 의사들이 다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현대적인 관점에,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 먼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의학적인 그런 거, 물질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왜 우리가 제마다 우리가 참여를 왜 해야 되는지, 암 환자는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이 좀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진행할게요.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디스크. 자, 디스크. 주간판 탈출증. 경추 디스크든. 자, 우리가 목이 아파서 갔어요. 목이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디스크입니다. 그럼 우리가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그냥 디스크는 현상일 뿐이에요. 척추와 척추 사이가 좁아졌다는 그 현상일 뿐이에요. 그죠? 협착증, 그 다음 디스크 탈출증, 그죠? 그러면은, 자, 디스크 진단 받아서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수술해가지고 간격을 높이고 피를 받고 이게 치료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원인을 잡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은 아직 몰라요. 왜 디스크가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자, 디스크 왜 생겼을까요? 경추가 이렇게 있어요. 경추를 싸고 있는 이런 그 제일 깊은 근육, 심부의 근육들이 수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하니까 당길 거 아닙니까? 간격이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좁아지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심부 근육이 수축해서 간격이 좁아진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 원인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완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심부 근육이 수축됐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암도 우리가 암 걸렸어요. 그래갖고 진단을 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발견이 돼야 뭐가 돼요? 우리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위암입니다. 그러면 위암이 우리가 원인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암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 진단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세포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세포는 무조건 절개를 하거나 방사선을 쐬서 죽여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암세포 림프 전이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진단 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암세포는 그러면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암세포는 어디서 나왔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암세포는 내 거예요. 내 세포예요. 내 세포. 나의 정상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는데 얘들이 어떤 조건이라든가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돼요. 그러면 요 조건 원인을 찾으면은 치료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담배 많이 피면은 해도 그 나쁜 기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약을 먹어봐.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돼요? 독성이 엄청 강해지잖아요. 그죠? 공해. 우리가 음식에도 다 첨가물 들어가 있잖아요. 첨가물. 이런 것들이 독성 작용을 합니다. 그럼 세포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바뀌죠?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구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래요. 그 마음이 계속 하고 있잖아.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정상세포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정상이 얘도 내 세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자식이 강도를 하거나 살인을 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화를 시키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시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암세포도 마찬가지. 공생을 해야 돼요. 공생.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같이 안 참고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고 뭐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암세포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암의 발현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공멸을 하자. 같이 살자가 아니라 같이 공멸을 하자. 이러고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암세포가 0.1mm는 보이지도 않죠. 이때 이미 암세포는 내 거기 때문에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0.1mm인 상태에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요. 전이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암세포를 언제 잡을 수 있어요? 한 1cm 정도는 커져야, 암세포가 1cm 정도는 커져야 진단이 가능해요. 초음파를 보든 뭘 보든. 자, 이미 진단 상황에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돼 있어요. 전이돼 있어. 그래서 만약 위에 암이 있어요. 위에 암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암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겼어. 진단된 순간에 이미 전신에 다 퍼져 있어. 암세포가. 그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절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절제를 해. 근데 요것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절제를 해. 절제를 합니다. 자, 절제해서 하는 순간에 뭘 건드려요? 혈관도 건드리죠. 조직 건드리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세포 이런 것도 다 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절제하고.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재생을 해야 돼요. 재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혈액도 공급이 충분히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혈액이 많이 와서 여기를 이제 다시 치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언제요? 암세포가 또 여기에 폭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도 이제 활성화돼 버려요. 수술하는 순간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암세포 수술을 하고 나서 5년 뒤에 정상이다 하면은 완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건 잘 안 건드렸을 때 5년 그대로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수술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아. 그 다음에 전이까지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수술하는 환자와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예후 비교를 해봤더니 수술 안 하는 환자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암 환자가 암이다, 당신 암입니다 하면은 뭘 느껴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니까 내가 암 환자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나 큰일 났어. 나 암 환자야. 나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술해야 됩니다 하니까 다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전이가 돼가지고 다시 또 수술하고 뇌에 전이 돼서 또 수술하고 계속 수술할 겁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암 수술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아파서 이게 통증이 엄청 심해져요. 이 수술한 부위가 통증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 환자한테 이제 항암요법도 쓰기도 하고 방사선 뭐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환자들은 더 심하게 아파서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아파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통증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방치한 환자는 어떻게 했냐? 암 환자가 자기 죽기 전까지 골프 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불러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용서도 구하고 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뭐 그 전날까지도 골프도 치고 다니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이 암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암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암에는 자, 볼게요. 우리가 악성이라는 게 있죠, 악성. 자, 췌장암은 다 악성이에요. 통증이 엄청 심해요. 1기든 2기든 3기든 3개월 6개월 안에 다 죽어요. 근데 무조건 수술한다고 이제 한다고요. 봐봐요. 이 환자는 수술을 하나 안 하나 무조건 그 시간 안에 죽게 돼 있어. 이 환자는 3개월, 6개월 이 안에. 근데 수술한 환자들은 통증에 의해서 엄청 힘들어요. 이게 치료법이 이제 뭐냐면은 절제술, 그 다음에 항암요법, 항암제 쓰는 거, 그 다음 방사선 치료, 그 다음 태우는 거, 소작,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는 거, 그 다음 통증만 어때요? 제어하는 거, 그 진통제를 씁니다. 진통제는 이제 마약성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절제술을 하나, 항암치료를 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환자는 어떻게 돼? 고통이 심해져요. 통증이 더 심해져요. 통증이. 그리고 이 절제술, 항암, 방사선 요거 치료 효과가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이 안 됐어요. 근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절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이런 환자들은 악성은 치료법이 없어. 치료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다고. 아예 판명이 됐습니다. 치료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췌장암이다. 그러니까 나도 암이니까 빨리 없애야지. 이렇게 우리가 급한 마음에 살겠다는 그런 마음, 집착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환자들 수술을 하고 또 보호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 췌장암인데 하면서 수술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췌장암 환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도 이야기해드렸지만은 췌장암의 환자들한테 수술하지 말라. 약 먹여라.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였더니 그분은 한 6개월 넘게 자기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통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잘 안 들어요. 췌장암은 통증이 심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6개월 뭐 그 약 한 달분 먹었는데 아예 통증이 하나도 없어. 정상적인 생각하고 먹는 거 뭐 생각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통증 너무 심하네. 아 맞아 나 암 환자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막 받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돌아갔어요. 어차피 요 악성은 시간은 똑같다 이거예요. 시간은 똑같아요. 수술 하나, 절제 하나, 항암 하나, 방사선 하나, 치료는 똑같아요. 효과가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일단 마약성 진통제만 가장 봐봐요. 여기 수술했다고 절제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통증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악성이면 악성일수록 더 폭주가 암세포가 더 날뛰어. 그럼 여기 췌장만 있으면 그냥 대폭각을 갖다가 췌장 플러스 신장, 신장 뭐 이런 게 다 생겨버려요. 막 전체적으로. 이제 림프 따라서 다 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악성은 이렇게 되고요. 양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예요. 양성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지방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지방이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지방종, 지금은 어때요? 이 지방종을 갖고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지방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종. 그냥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지방이 덩어리가 사람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미용에만 뭐 걸릴 뿐이에요. 이게 양성, 요게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몽우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크다고 해서 사람 목숨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양성이에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원래 유방암은 수술 안 해도 돼요. 갑상선도 마찬가지. 근데 통증이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하거나 이런 걸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되고 통증이 심해지고 위암 환자 절제하고 나서 계속 통증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에는 어때요? 수술해봤자 완전한 치료법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절제를 하면은 암세포가 없어지니까 좋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방암이 막 그래서 절제를 하고 나니까 나 암세포가 없어졌어 하고 보통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막 편하고 나 수술했어. 나 없어졌어. 항암 치료 받고 있어. 그러고 있지만은 이미 어때요? 전신의 암세포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한다? 폭주하기 시작한다. 폭주를 하는가 동시에 어때요? 이제 애들이 이미 다 퍼져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폭주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통증 심해지고 어디 전이가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전이가 된 게 아니라 어때요? 이미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이게. 그래서 악성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성은 생명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정답이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비교를 했어요. 수술하는 환자와 수술하지 않은 환자 데이터 비교를 했더니 오히려 수술 안 하는 환자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하고 통증도 못 느끼고 더 악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태우는 것은 좋다. 아예 태우는 거. 왜? 그 부위만 태우는 거니까. 소작술이라는 거 태우는 거야. 그 다음에 방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라. 암 환자인데 뭐 그냥 뭐 마약성 진통제 안 쓴다고 뭐 마약 먹는다고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가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만약 이 정도 먹었는데 좋았다. 근데 다음에는 이 정도 먹어도 더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양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몰핀 생각하면 돼요. 양귀비 뭐 이런 거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암 환자인데 그냥 그 마약성 진통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관리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사암 이 양성은 전이 능력이 없어 내버려둬도 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막내암, 상피내암종, 지방종, 폴립, 유방암, 자궁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무의한 암이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퍼진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폭주하게 만든다. 암세포가 날뛰게 만들어진다.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현대의학 암치료의 부작용 한번 봐보세요. 암의 뿌리째 없애려고 할수록 인체가 받는 고통은 커진다. 수술로 신경과 온몸이 손상되고 암의 역습, 폭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후유증 심해지고 장기나 조직들이 어때요? 엉키고 혈전이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한 부위가 낫지 않고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암 절제할 때의 문제점이 나와요. 암은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전이가 증가하고 발견 시 전신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수술 부위에 증폭이 되면서 수술 후 상처 자리에 단번에 증식하거나 암의 진행이 빨라지고 또 사이토카인이 증식하면서 암세포도 폭주한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죠. 우울증 걸리죠. 통증이 심해지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항암제는 여러분 자, 이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암제를 먹여요. 근데 뭐예요? 정상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몸에 만약 백혈병이면 어때요? 모든 내 골수를 다 죽여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골수만 죽냐? 다른 건 정상의 세포도 다 죽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정상세포나 암세포는 다 내 건데 내 세포였는데 이 암세포가 나온다고 해서 얘들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냥 농약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약. 독약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독약을 먹어서 내가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까지 막 주는 거예요. 뭐 다른 세포가 못 들어오게. 그래 놓고 무균실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볼 수 맞는 걸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항암제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질라고 막 그러잖아요. 항암제 막 구토하고 막 이러잖아요. 농약이 독약이 극약이에요.
이 항원제가 그겁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정상세포도 안 죽어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요걸 없앤다고, 요거 암세포를 요걸 없앤다고 해가지고 요 손 다 전체를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다음 방사선은 어때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방사선 자체가 뭘 일으켜요? 원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원폭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소수의 방사선이지만은 대량의 그 방사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유전자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계속 자주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방사선, 그것도 방사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유방암을 없애려고 방사선을 쐈다. 여기만 쐬지는 게 아니라 온 몸의 세포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죠. 방사선도 되도록이면은 최소한으로 해라. 최소한으로. 근데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막 직물이라고 막 이렇게 됐다. 그래도 차라리 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그냥 거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유방암 치료법 간단해요. 여기 만져주기만 해도 그냥 이파가 뚫려가지고 다 빠져버려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4번 저자가 암에 대한 견해는 뭐냐? 일단은 방치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돼요? 환자가 암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 암은 정상세포다. 너하고 잘 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어때요? 두려워하면 할수록 공포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암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어때요? 내가 암 환자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돈 관계 있는 사람들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싸우고 있어. 그럼 어때요? 자식하고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안 좋으면 배우자한테 용서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 돼. 부모님한테도 이제 효도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기가 인생에서 할 시간을 충분하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또 편해지면은 또 암세포가 없어져. 아까 양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또 잘 먹어. 또 내가 암 환자니까 내가 면역력 높여야지 하면서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기도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고 있다 보니까 한 5개월 만에 암이 없어져 버려요. 왜? 다 내려놓고 갔잖아. 여기서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들 만나는 거 스트레스 받고 사업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막 집착하고 잠 못 자고 또 매일 술 먹고 뭐 이러면서 막 몸을 고생시켰는데 에이 이거 다 이제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죽으면 무슨 필요 있어? 하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전화기도 내려놓고 다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운동 삼아 걷고 뭐 하고 있더니 5개월 만에 암이 없어져 버려. 조건에 따라서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왜? 내 집착이 사라지니까 사라져 버려. 암이. 양성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 내가 어떤 게 사냐에 따라서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는 일단은 전이가 있어도 자각 증상이 없으면은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생명 연장을 합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잘 살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거죠. 통증을 덜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게 이 책입니다. 요거는 한번 뭐 보셔도 되고 이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거 이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논문 같은 거라든가 이걸로 이제 비교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환자
유암 환자 100명을 가지고 수술한 환자 100명,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놔둔 환자 100명. 그 결과 5년 뒤에 느낌, 살아있는 생존율 뭐 이런 것까지 다 비교를 해놨거든요. 일단 통계적인 것만 좀 들어가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설명한 것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한의학적인 거 가지고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다.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되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 방법적인 것을 일단 두 번째 시간, 지금은 그걸 봤거든요. 자, 여러분 저기 암이 생기는 원인을 한 번씩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암, 내가 들어본 암의 원인 뭐 있으면 한 번씩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자, 이거 다 이야기 오늘 설명 한번 다 해드릴게요. 스트레스 또 음식 좋습니다. 음식 습관, 네. 또 네? 유전, 유전. 아까 내 음주, 우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음식에 들어가죠. 네. 이런 식품이죠. 아까 봉해. 그러니까 독성 물질.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일단 보시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죠. 물, 공기, 햇볕, 그렇죠. 어떤 에너지, 뭐 빛 이렇게. 그 다음에 음식. 사랑. 오, 그렇죠. 이게 여기 제일 마지막 단. 이게 치료법이죠. 사랑의 묘약이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을 빨리 내시면 제 5분 소전 해서 자, 물, 공기, 에너지 이게 기본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피부로 들어가는 거 일단 이거 볼게요. 자, 그럼 물을 갖고 한번 봅시다. 물. 우리 인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로 다 이루어졌죠. 물. 그래서 자, 핸드폰 다 켜보세요.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이 책의 70페이지, 이 책의 70페이지라고 보세요. 열다시의 70페이지. 자,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이 70페이지. 자, 핸드폰 켜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셔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70페이지. 이 책으로는 70페이지고. 자, 그러면 이미지 보면 사진이 나올 겁니다. 자, 또 한번 켜볼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책 이름이거든요. 자, 검색해보고 나서 이제 이미지를 딱 보시면은 이런 거 나오죠. 첫 번째 딱 한번 클릭해봐요. 그 밑에 이제 봐봐요. 자, 밑에 C가 있어요. 사랑, 감사. 자, 물의 입자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 입자가 이 전자인명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악마라는 말
했더니 그 물의 입자가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천사. 천사라니까 어때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걸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되고, 짜증나 죽여버릴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 모양이 바뀌어. 그 다음 밑에 고맙습니다. 또 뭐 옆에 이태리 말로 고맙습니다. 독일 말로 고맙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물 입자가 이쁘게 뭐 아름다운 모양이죠. 그죠? 자, 밑에 이제 중국말로 쉐쉐 이러니까 이쁜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영어로 땡큐. 그 다음에 유풀 너 바보야 하니까 이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 망할 놈 하니까 이렇게 변하고. 자, 봐보세요. 뭐 하지 못해. 뭐 해주세요. 이럴 때는 좋은 말이고 부드러운 말이고 뭐 하지 못해. 뭐 이런 게 좀 짜증나는 말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의 입자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끄셔도 돼요. 뭐냐면은 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어때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이라든가 물뿐만이 아니겠죠. 응? 나를 하고 있는 아까 정상세포, 암세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다는 게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겠죠. 내가 나쁜 놈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계속 분노를 하고 막 그게 하루 내내 그런 게 있었으면은 내 모든 지금 물이라든가 세포라든가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겠냐고요. 예. 이건 그러면 반대로 이 나쁘게 된 것들을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 예.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암세포를 바꾸는 거죠. 그럼 나의 모든 그 구성 물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쭉 넘겨보시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7번. 물질은 내 마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입자설, 파동설 많이 들어봤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입자가 있냐? 빛도 파동이냐? 처음에는 파동인 줄만 알았어요. 왜? 빛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파동으로만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렇게 파장이 있고 이걸 줄 알았는데 간섭 효과라든가 관찰자 효과를 보니까 얘들이 입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딱 보고 있으면은 이거 입자인가 하면 입자로 보이고 파동인가 하면 파동으로 보여. 그럼 모든 물질들은 두 가지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마저도 자, 입자라는 것은 뭐냐면 고체화되는 거고 요거는 기체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체 마음, 우리가 탐진치라는 마음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있으면은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면은 점점 내 모든 것들이 고체화가 되고 응축이 됩니다. 집착이 생기고 상이 생겨요.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암세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세포, 그 다음에
유해균, 유해균.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아예 질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뭐 하니까 몸이 무겁다 이런 말을 하지 안 해요. 몸이 무거워지는. 이게 입자로 돼가지고 몸이 그냥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세포가 자체가 이렇게 웅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적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운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계속, 어떤 마음이 계속 나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무거워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쌓이는 거예요. 기가 쌓인 다음에 그래서 기가 치했어. 기치. 그 다음에 혈액이 뭉쳤다. 혈치. 혈처. 이게 다 암이에요. 적치. 쌓일적 흩어진 치 해가지고 적치. 이게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데 자기 중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상기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마음, 다 나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모든 게 응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 자체도 응축되고, 마음이 응축되는데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응축되고. 그리고 암세포는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 그래서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암세포. 그러면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배설 자체가 안 되면 계속 그게 누적되면서 그게 독성을 납니다. 세포가 죽어요. 시체, 이게 좀 시체가 이것도 어떻게 돼? 나와야죠. 해독이 돼야 돼.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막 그 쓰레기들이, 시체들이 막 쌓여 있어. 독성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은 화동설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 중심으로 하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김, 자비. 다 내 탓이야. 내 탓이니까 참회가 돼요. 나의 응어리가 참회, 다 내 탓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뭉쳤던 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사람을 엄청 단단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녹이는 방법은 뭐예요? 눈사람 녹이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햇빛에 그냥 놔두면은 햇빛이 녹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암을 하게 나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몸이 천천히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 만에도 내 몸이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오기도 있어요. 그 에너지가 꽉 차게 돼요, 이거는. 에너지가, 몸에 에너지가 꽉 차요. 꽉 찼네? 이게 뭐예요?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봐봐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몸이 아까 무거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환자를 다 봤어요. 환자 보고 내 욕심대로 이 환자한테 약을 꼬시갖고 약 먹여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하고 있어. 내 욕심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해도 내가 피곤해서 못 살아. 업이 쌓이니까. 업이 나쁜 물질을 만들어. 근데 환자 왔을 때 내 생각 전혀 안 하고 이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건강해 주세요. 응? 그 다음에 행복하게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참여하시고 나중에 행복한, 응?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축원을 하면서 침을 놔요.
그래서 10명을 놔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내 에너지가 막 넘쳐. 나는 분명히 기회를 주고 막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넘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이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알아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축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싹 풀어져 버려요. 그럼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래서 암세포를 바꾸는 방법이 일단은 마음부터. 그럼 여기 아까 물은 그래서 의미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특징 보세요. 91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물을 잘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물을 알게 되면은 모든 생명을 알게 됩니다. 생명. 자, 물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 자체이며 근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아예 태워버리는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정상적인 흐름을 여여하다는 표현을 여여하다. 여여. 그냥 있는 그대로다. 여여하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또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물이 지나가는데 여기 앞에 바위가 있어요. 그럼 물은 어떻게 갈까요? 뚫고 갑니까? 뚫고 가요. 어떻게 가요? 걸림이 없죠. 그냥 걸리면은 그냥 옆으로 그냥 이어서 가죠. 응? 이겁니다.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하지도 않고 어디에 대항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진실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핸드폰은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그릇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물은 모든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은 모든 그릇에 담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상이 없어요. 우리는 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을 만들고 살잖아요. 집착으로.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집착을 없었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상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 없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고 그랬고,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이 없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이 없으면은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럼 열애의 마음이 돼야 열애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열애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고 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흘러요?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하심,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역류하지 않아요. 근데 급한 마음, 급하고 화내고 이런 마음, 폭력적이고 이런 거.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양인들. 자주 그런, 태양인들이 되게 많이 그런 거죠. 급한 마음, 화내고 폭력, 교만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없애면은 하시고. 이게 건강법이에요. 왜? 내 몸을 싸고 있는 모든 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은 모든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양을 만들지 않고 조건이 그릇에 자신을 없애서 상대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며 자연이며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자 50대하고 20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깐난하게 얼굴 피부 만져보니까 어때요? 뽀송뽀송하고 뭐 그러죠. 그 뽀송뽀송이 뭐예요? 물이죠. 수분이에요, 수분.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수분이 다 날아간 거야. 고무이 되는 거야, 고무. 나무도 고무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사람도 이 수분이 많이 빠져버리면은 그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습이 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 물이에요. 물이 그래서 생명하고 경계죠. 그 다음에 우리 양수에서 태어나서 양수로 가죠. 우리 가잖아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땅에 묻으니까 들어간다는 거지. 이 대부분 다 물로 가요, 물로. 이게 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분해가 되면 다 물로 가요. 물부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물의 병리적 상황 봐보세요. 자, 급한 마음은 역류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심을 가지고 섬겨라. 자, 뜨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뜨거우게 되면 수증기 증발하죠. 뜨거우면은 열나면은 수증기 증발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양인들 막 분노가 심해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확 끓어지는 거야. 그럼 내 모든 수분이라는 게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은 공덕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갈증을 일으키고 화병이 일으키고 소양인들 그래서 화병이 여기 생겨요.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다 뭐가 생겨? 염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모든 세포들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다 물처럼 흐물흐물해져요. 아이고 다 썩어버려요. 이게 열로 인해서 염증이 심해지고 다 썩어버려요. 그죠? 부패가 빠르잖아요. 부패가. 그래서 폐혈증이 생깁니다. 폐혈증. 피가 썩어. 이걸로 다 죽잖아요. 폐혈증으로. 마지막에는 폐혈증이. 항생을 계속 주다가 마지막에 폐혈증. 그러니까 이 화내는 것을 이제 없애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소양인들이 그래요. 세 번째는 태음인들은 이제 고여있어. 욕심을 내고 거기에 앙착되고 가기 싫고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어떻게 돼요? 고이면 썩죠. 그럼 내 몸도 썩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하나에 막 집착돼 있고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되새김질해요. 막 스트레스 10번, 한 번 받을 거 10번, 20번이고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빠져요. 치매.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 치매, 암, 임신 안 되고 혈액순 안 돼요. 자, 태음인들 병들이 그런 걸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여있으면 안 돼. 무조건 흐르게. 그렇죠? 그래서 소통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소통을 하게. 자, 네 번째,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우게 되면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게 무관심. 이게 차가운 거예요. 냉정한 년, 막 냉정한 놈, 뭐 그러잖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거.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고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내 몸이 차갑다. 이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너무 많이 사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내 욕심만 차리고 나밖에 모르는 거야. 상대방은 배려가 안 돼. 아까 소음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밖에 몰라. 나만 잘 살면 돼. 나하고 관련 없으면 신경도 안 써. 이게 소음인들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 차가워지고, 냉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냉병, 우울증, 뭐 임신 안 되고 그럴 때는 따뜻하게 보시를 해야 돼. 보시를. 행동으로 보이고 남들에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해지냐 안 건강해지냐 이게 딱 나오죠.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구성 요소들을 내 마음이 내 몸의 구성 요소를 다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 6부에서는 5장 6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에도 이제 진액이 따로 있어요. 5장 6부에도 진액이 있어야지만 건강을 해. 진액이. 그래서 맑은 청즙이 있고 진짜 액기스인 탁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약한 스트레스는 고갈됐다가 채워졌다 해요. 이건 우리가 음식이나 일반 생활로. 그런데 진짜 막 사업이 올레일 하거나 막 이럴 때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무리를 했다. 그러면은 요 탁제 진짜 액기스까지 고갈됩니다. 이렇게 고갈돼요. 정신 뭐 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강력할 때. 그러면은 자 이러면은 모든 게 바뀌어요. 이 상태면은 이 진액의 5장 6부의 진액 중에 이 탁제가 고갈돼 버리면은 이게 탁제는 뭐냐 아까 수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 중에서도 정말 액기스, 기름 덩어리 이런 거예요. 이 액기스가 고갈이 됐다. 그러면은 자 머리카락은 어때요? 원래 줄기세포라고 들어봤잖아요. 줄기세포가 왜 줄기세포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다 분화가 돼. 어떤 거는 뼈로 되고, 어떤 거는 간으로 되고, 어떤 것은 혈액이 되고, 어떤 것은 손톱이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자궁 내벽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 혈관으로 되고 혈관. 이 줄기세포들이 자기 역할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피부는 피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뼈는 뼈 역할을 해줘야 돼. 자기 기능을 해줘야 돼. 자기 기능과 이 역할에 의해서 분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진액이 고갈돼 버리면은 안 돼. 그러면 머리카락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손톱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암이잖아. 암, 고질병, 당뇨.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여기입니다. 당뇨, 그 다음에 중풍, 암, 뭐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천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 자궁 내막증이라고 들어봤죠. 그 뭐냐면은 자궁 내막의 세포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증식을 했다가 탈락을 하면서 월경이 생긴단 말이에요. 출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궁 내막이 어디에만 있어야 돼?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그 세포들이 어디로 가 있어? 만약 코에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며칠간은 또 코피가 나요. 그 다음에 이게 복막 안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복막에 출혈이 돼. 그럼 나중에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일단은 생리를 못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약을 먹이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될 세포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입에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코에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위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자궁 내막증이라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자궁 내막만 그 세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까지, 코 안에까지 자궁 내막의 그 세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궁에 있어야 될 그 세포나 조직들은 자궁에 맞는 것만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위치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위치, 자기의 역할, 이게 딱 정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흩어져 있잖아. 이게 중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관은 혈관의 역할만 해줘야 되는데 혈관의 역할을 못 해줘. 그 다음 뼈는 뼈 역할을 해줘야 되면 못 해줘. 이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들이에요. 좀 약간은 고질적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줍니다. 근데 봐봐요. 요 진액을 탁진을 고갈시켜주는 게 뭐였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집착이 심하면은, 욕심이 많으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내가 집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자동차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그럼 자동차 밖에 분명 해놨는데 누가 차고 가지 않았나, 누가 뭐 하지 않았나 계속 걱정하고 있어. 먼지 끼지 않았나, 뭐 이렇게 계속 내가 지금 계속 쓰고 있어. 하면은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저 자동차는 그냥 하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차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밖에 세우는 차가 뭔가 이상한데 막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다고. 하루 내내 생각을 해봐요. 그게 스트레스야, 아니에요? 이런 집착이 많다 보면은, 내 탐진치가 많다 보면은 이런 고갈이 돼요. 이 진액이 고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탐진치, 개체 마음, 이 집착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갈되는 이 진행의 양도 다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1만원 고갈되고 많은데 10, 20, 50 막 이렇게 고갈돼 봐요. 남들보다 빨리 병이 쉽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툭 떨리죠. 이 상태에서 그냥 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전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체질적인 유전입니다. 체질적인 유전. 태음인과 소양이면 이렇게 여기서 태음인과 소양이 나오니까 그 부모님들의 유전적인 부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자, 왜 유전이냐면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뭘 먹어요? 김치 먹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뭐 먹고 있을 거예요? 스테이키. 고기 막 이렇게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뭘 좋아하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의 성향.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걸 막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도 그걸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부모들의 성질을 그대로 봐봐. 나중에 이제 해보면은 부모 유전자를 그대로 닮아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면을 싫어하는데 그 면을 내가 그대로 갖고 내가 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 걸 나중에 또 참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예요? 생일적인 요인, 그 다음에 나의 음식, 부모의 음식, 그 다음에 성격. 그래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성격. 내가 막 화내는 마음, 막 갑자기 막 화내고, 응? 그런 것들이 다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질 구성을 이제 한번 해놨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저번에 강의하셨던 것처럼 연결돼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전하고는, 근데 그전에 설명드린 거하고는 좀 비슷해도 좀 깊이가 다르죠. 네.